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죠? 부동산 시장의 넘버원 이슈,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자, 이 전세 사기, 과연 이 전세 사기꾼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임대주택을 100%라고 가정하면 1%라도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0.0 몇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트 시장의 전세 사기보다는 이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이 크게 발현되고 문제점이 됐던 겁니다. 자, 전세 사기라는 거는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는데 없다가 바로 생긴 게 아니에요. 예전 기사들 둘러보면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전세 사기는. 그리고 유형도 여러 가지예요. 이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라이브 영상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라이브가 있거든요.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전세 사기가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늘 있어 왔던 이 전세 사기, 유형도 여러 가지였던 이 전세 사기가 왜 지금 와서 대외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부동산 시장 하면 전세 사기,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도 왜 전세 사기를 두려워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전세 사기 이전에, 이 소수의 전세 사기 이전에 문제가 됐던 거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는, 제때 돌려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여전히 시장을 100%로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90% 이상은 제때 보증금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대응이 어려운, 현금 흐름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0%에 해당할 거예요. 제때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해서 발 동동 구르시고 세입자와 분쟁, 계속 내용 증명 오가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 이 대부분은 아파트 시장이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일 거예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대응이 어려우신, 소액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또 겪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또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어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때문에 그래요. 자, 실제로 이 주택들은 각 주택마다 담보가치라는 게 있어요. 담보가치가 있는데, 이 담보가치를 활용해서 대출을 추가로 융통해서 전세보증금을 갚으면 되는데, 갚을 수가 있는데,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죠? 어서 돈을 만들어야 돼요. 신용대출을 하던 빌려오던 해서 이 전세보증금, 역전세를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죠. 신용대출 빌려오던 이렇게 융통, 자금 융통을 하던가, 아니면 해당 주택을 매도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의 이러한 매도 물량이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에는 크게 늘었습니다. 크게 늘었어요. 자, 이게 이러니까 이 빌라 시장의 그 매매가도 좀 빠졌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신용대출을 하던, 그리고 돈을 융통하시던, 빌려오시던, 새로운 전세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전세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보다 월세가 유리했고, 또 하나, 지금은 전월세 전환율이 보다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전세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려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모든 빌라가 전세 사기의 걱정을 안고 세입자가 우려의 눈으로 쳐다보게 된 거예요. 자, 빌라 전세 보증금 주변의 매매가 살펴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 그럼 나 무서워서 전세는 못 들어가겠어. 이런 두려움까지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세를 내놔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대출하고 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안 맞춰져서 못 돌려주게 되는 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춰야 되니까 전세가 시장이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급락을 했지만, 이 빌라와 오피스텔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빌라 전세
뭐 전세 해봐야 뭐 2억 3억밖에 안 하는 이 전세가 5천 이상씩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 빌라 오피들 뭐 아파트도 뭐 할 것 없이 보면은 다 매매가 전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전세 보증금 돌려주기 위해서 매물끼리 경쟁을 해요. 네, 경쟁을 해요. 그리고 그 경쟁에 껴든 게 심리도,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심리도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랑도 싸워야 돼요. 대외적인 심리 그리고 가격 경쟁, 예,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전세가랑 매매가가 필요 이상으로, 예, 원래 현재 가치보다도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빌라나 오피 전세가 바닥을 넘어서 진짜 지하입니다. 지하. 너무 싸요 지금. 예. 웬만한 어느 정도냐면 거의 전세가 한 3억 하던 수준에 있는 지역들이 전세가가 2억입니다 지금. 그것도 왜 2억으로 대동단결됐냐면 이 중기금 대출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대출이라고 청년 대출이라고 해서 있어요. 이게 금리가 굉장히 싸거든요. 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대가 이제 2억 이하입니다. 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대출 상품 보면은 금액에 대한 상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나간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세 사기 그 보증금 날릴까 봐 두려우니까. 결국에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래야만 전세 보증금을 돌릴 수 있으니까 금액이 이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게 있어요. 자, 이 해당 주택들은 다 담보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담보가치가 있어요. 자, 전세를 맞췄죠. 그럼 후순위로라도 이제 맞출 수 있는 대출이 있다라는 거죠. 예, 대출 금액이 있는데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다주택자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빵원.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는 전세 보증금 외에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의 담보는 되는데 대출이 강제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 넘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다주택자도 이제 일정 부분까지는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대출을 풀어줬는데 문제는 DSR이에요. 총부채 상환. 그러니까 내가 대출이 있으면 제가 주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뭐 DSR은 다른 대출도 포함이에요.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다른 신용대출이랑 모든 게 포함되다 보니까 충분히 내가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역전세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문재인 정권처럼 대출이 안 나와버려요. DSR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팔거나 전세를 맞추고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심리상 이게 전세 사기입니까? 전세 사기냐고요? 아니잖아요. 난 돌려주고 싶어요. 근데 담보도 있어요. 담보도 있는데 자금 융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못 빌리는 겁니다. 돌려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세입자는 무슨 취급하죠? 야, 이거 내가 뉴스에서만 받는 전세 사기가 내가 지금 전세 사기 당한 거다. 사기가 아닌데 사기꾼 취급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는 뭐라고 했죠?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DSR 풀어야 된다. 그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고, 예? 피해자들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필요 없다. 이것만 풀어도 다 웬만한 사람들 99%는 구제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전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이고 해서 뭐, 예? 멀쩡한 사기범도 아니고 미필조건이라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살 능력이 안 되는데, 예? 돈이 없는 무자본 갭 투자. 이건 전세 사기꾼이다. 준한다. 이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출을 활용해서 담보 있는 거를 샀으면, 예? 돌려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입자 나갈 때 대출 받아서 본인이, 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돌려줄 수 있거든요. 월세로 받으면서 보증금 돌릴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풀면은 이 전세 사기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표들은 계속 있어 왔죠. 근데 드디어 이게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자, 속보로 떴죠.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
이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전세 반환 목적. 예,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라면 DSR 총부채 상환 비율 상관없이 예,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돌려줄 사람은. 자, 이로써 DSR이 절대 완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많죠? 근데 벌써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례.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특례보금자리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이에요. 이게 대출이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담보가 있잖아요. 담보의 가치에서 일정 부분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적이 전세보증금 반환이어야만 해준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7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상황으로 연출이 될까? 자, 여러분들 이제 바다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역전세라는 말, 전세 사기라는 말, 이거 몇 개월 만에 이게 지워지는 말입니다. 삭제될 거예요. 예. 아직도 역전세 걱정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자, 물론 21년에 고점에 임차 계약을 맺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전에 급락이 시장 반영이 다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동결로 가는 상황이니까 전월세 전환율보다 금리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예, 어떤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 전세가는 회복 단계로 가지 추가 급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21년에 맞췄던 분은 지금 시세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세에서 조금 더 회복되어지는 게 어느 정도 회복되어질 거냐. 거기에 이제 차액의 보증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추가로 급락이 나오면서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할 필요는 사실상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은 전세도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추가 급락 나오고 22년 8월 이후면은 역전세가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이게 한 몫을 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DSR 규제 완화되면서 담보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신용대출이나 어서 돈을 빌려오거나 전세를 급하게 맞추거나 매매를 급하게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좀 편하게 담보대출 받아서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7월부터 시행이죠. 자, 8월부터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벌써 이 상급지에서 중급지까지는요,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회복했어요. 바닥에 비해서 전고에서 바닥까지 떨어진 이 가격대에서 5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중상급지. 하급지는 여전히 전세가가 지금 많이 낮은 상황인데 여기도 회복이 될 거예요. 올 하반기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죠. 전세가 회복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힘을 또 보태는 게 이 DSR 규제 완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역전세, 전세 사기, 요거는 또 다시 쏙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모든 템포는 하급지가 가장 느립니다. 느리다. 자, 지금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나눠서요. 매매 회복부터 먼저 보면 상급지가 강하게 회복했고요. 지금 중급지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급지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30%, 40% 떨어져 있는 가격 급매물이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급지는요, 전세가 회복이 먼저 강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매매는 그랬는데 전세가가 먼저 회복되면서 이 차이가 좁아지는 시점이 나옵니다. 이 시점에는 투자 수요까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자, 물론 많은 투자자가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어떤 투자자들이 들어갈까요? 자, 1주택자들이 이번에 상급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급지에 계신 분들이 필요한 돈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돈이 이만큼밖에 없는 분은 어떻게 되죠? 갈아타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포기했는데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을 하나 살 수 있는 시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낮은 갭이 내가 필요한 금액이 오히려 줄어든 장소들이 나오니까. 자, 여전히 지금 취득세 중과는 풀리지 않았어요. 다만 비규제 지역은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입니다.
자, 회복이 강하게 나온, 전세가 회복이 강하게 나온 지역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 매매가가 후행적으로 따라와요. 하급지의 특성은 전세가가 먼저 오르고 매매가가 나중에 오릅니다. 자, 그 특징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수요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 실패한 분들은 하급지, 뭐 중급지 이런 지역으로 아파트로 접근해서 들어가거나, 조금 더 똑똑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상급지의 아파트가 아닌 쪽에 정비 사업을 노리거나 이런 쪽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셔서 진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요즘에 제가 강의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젊은 분들이 정말 늘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빨리 흡수를 해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아무튼 이 많은 분들이 다음 이 상급지가 오르고 중급지가 올라감에 따라서 다음 후행적인 그 자본이 움직일 곳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진입할 겁니다.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회복이 강해져서 점차 이제 상승으로 시장이 돌아서게 될 텐데, 오늘 나온 이 속보는 결정적인 결정타를 내는 거예요. 자, 기존에 우리가 22년 하반기 그리고 지금 바닥 12월 1월까지 올 때 가장 크게 세게 때렸던 게 금리, 그 다음 전세가가 무너진 거,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보완시키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밑에서 받침대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전세보증금 돌려주려고 매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전세를 싸게 맞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회복이 점차 강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세보증금 반환 속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게 7월부터 시행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전세가가 이제 전세 그 금리가 좀 이제 낮아지면서,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가는 회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결정적으로 전월세 전환율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고, 이미 최밑단은 3%대입니다. 3.9 넷이에요. 코픽스가 지금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가 회복이 올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움직여야 될 때다. 이미 바닥 지났다. 근데 다시 또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정말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여러 시뮬레이션 돌리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하급지의 이 전세가가 회복되면서 전세가율이 올라간, 이걸 활용하는 투자가 또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보다는 저는 무조건 하급지보다 상급지로 들어가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만 아니면 상급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제가 강의한 내용은 1억에서 2억 정도의 소자본으로 이 서울의 정비사업, 초기 재개발 모델, 모아타운도 있을 것이고, 뭐 역세권 시프트도 있을 것이고, 신속통합도 있을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리들,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같이 제 안목을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재건축 시장이에요. 재건축 시장도 서울도요, 여러분들 참 기막힌 전략인데, 1억, 2억, 1억은 안 되겠지만 뭐 2억 정도만 있어도 서울에 재건축 진행할 수 있는 단지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갭 투자를 하면 7억, 8억 있어야 되는데 이거로 끝낼 수가 있어요. 들으시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이런 투자법이 있으니까 이건 안 들으신 분들은 후회해요. 원래 잘 모를 때 빨리 들어가는 게 답입니다. 자, 이 강의가 궁금하시면 하단에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강의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많이 눌러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 10일부터 월요일 6시 여러분들 퇴근길에 주간의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줄 수 있는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해요. 라이브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종 모양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알람이 갈 거예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